집합 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집합이 처음에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집합을 잘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합을 잘해놓으면 뒤에 명제가 엄청 쉬워. 반면에 집합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대초 이 바로 뒤에 따는 명제가 진짜 어렵거든. 명제를 국어 문제 풀듯이 말로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집합으로 이해하면 쉽단 말이야. 집합을 좀 많이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 이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게 많을 거야.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하는 거야 무언가를 아무렇게나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충 근데 모아놓을 때 있잖아. 조건이 명확해. 여기서 조건이 명확하다는 거는 단순히 조건이 글로 써있다 안 써있다 이 수준이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489번 봐봐. 489번 보면 여기 보면 집합의 조건을 써놨는데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야. 루트 3이 대충 1과 2 사이잖아. 1점 얼마잖아.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라고 하면은 대충 1.5라고 1.619 이럴 테니까 1.619라고 치면 당장 1.7이 유리수잖아. 10분의 17 그지? 1.8도 유리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유리수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니까 저건 집합이 맞나요? 집합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집합이 아닌 건 맞아. 왜 아닐까?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100만, 200만 그 천문학자들은 쓰는 숫자 단위가 엄청 크잖아. 막 10억, 20억, 30억 이러잖아. 그 사람들 볼 때는 100만도 루트가 가까운 유리수야. 그치?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 보면 한 15 이러면 루트 3에 가깝지 않잖아. 자, 얘는 왜 집합이 아니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집합인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가릴 수 없으면 쟤는 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집합 하나하나를 이루는 원소들, 집합 하나하나를 이루는 요소들, 걔네를 원소라고 할까? 원소. 영어에 엘레먼트 있잖아. 엘레먼트. 말 그대로 엘레먼트를 번역한 거야. 원소를.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고 할 때는 이 2에서 딴 기호를 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은 대문자로 표기하거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소문자나 숫자로 표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 집합에 들어가는 애다. 그럴 때는 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거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할 때 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라는 애는 원소가 이렇게 3개야. 1, 2, 3. 지금 그래서 원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나열했었지. 요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집합의 원소 나열법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원소 나열법에는 집합의 원소들 쓸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원소 나열법.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죠. 집합의 원소를 우리는 앞으로 X라고 부를 건데 그 X는 뭐냐 하면 이 바가 뭐냐 하면 이라는 뜻이야. 그 X는 이렇게 써볼게.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그 X는 한편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있어? 1, 2, 3이죠. 그치?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나 요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소 나열법. 얘는 그 원소들의 조건을 나열한 조건 나열법. 그래서 원소 나열법과 조건 나열법 모두 쓸 수 있어야 돼.
뭐가 더 편해? 왜 생각하지? 원소 나법이 더 편하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유리수의 집합이라면 모든 유리수의 집합. 그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렇지? 모든 유리수의 집합은 무진장 많지.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얘처럼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으면 유한 집합이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이라고 할게. 정수의 집합은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무한이고, 그렇지? 이렇게 무한일 때는 오히려 조건 따라서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더 편하다, 조건 제시법이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쓰는 거 말고 이렇게도 같이 사용해야 집합 모양 보이고 그 안에 원소들 다 보이죠? 이게 뭐냐?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밑에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있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하다. 개수가 무한하다는 거야. 개수가 무한하다. 하나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지금 여기 원소가 있어 없어? 없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원소의 개수가 0인 이런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0이랑 똑같아.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매번 공집합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지. 잘못해서 여기다 이렇게 쓱 스쳤는데 원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식으로 요걸 써줘. 숫자 0 쓰면 헷갈리니까 0에다가 세로선 하나 긋는 게 이게 뭐다? 공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가 좀 잘못 썼다. 괄호를 잘못 그렸어. 잠깐만. 그렇지. 괄호를 소괄호를 써야 되는 중괄호를 써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얼마라고 봐야 돼? 그래서 3 이렇게 써준다. 얘는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간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선생님이 하나 문제 더 넣을게. 자, 이건 뭘까? 답이? 뭐야? 얼마인지 찍어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래? 얘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얘는 지금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놈을 봐봐. 그게 A야? A가 아니야. 중괄호는 뭐의 표시야? 집합의 표시야. 이건 하나의 새로운 집합이야. C라고 얘기해볼게. C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로 뭘 갖고 있어? A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지금 헷갈리는 건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네 이 생각이잖아. 집합 자체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얘는 지금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위에 있는 이 말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객관식에서 특히 이거 그냥 쓱 보고 지나치면 아까 A 보니까 원소 3개였는데 3하고 쓰고 지나가겠지. 틀리기 되게 좋겠지. 문제 내기도 쉽고. 그래서 괄호를 주의해야 돼. 괄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얘가 바로 집합이야. 그 안에 중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얘는 이놈을 원소라는 새로운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이 내용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494번 Q라는 게 무슨 집합이니? 무슨 집합이래 Q가? 안 써있어? A형 문제 494번 위에 Q가 무슨 집합이래? 83페이지. 응?
써있어? 83페이지 아니야? A형 문제? 494, 495, 496, 497 네 문제 있지 않아? 거기 위에 Q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래? 유리수 전체의 집합이 Q라는 거야. 그치? 그럼 5분의 1과 Q라는 애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5분의 1은 Q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호를 써주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 그냥 다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유한집합, 무한집합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고 509번 한다고 했고 509번 509번은 뭔 내용이냐면 A는 조건 대시법으로 되어 있어. A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데 걔는 어떤 애냐면 X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인 실수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 NA, 즉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게? 두 개? 2? 땡!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이거 방정식 풀면 되잖아. 어떻게 줘? X제곱은 뭐라고 해줘?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얘 원소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얘는 어떤 애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얼마라고 써줘야 돼? 0이라고 써줘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조건을 앞에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앞뒤를 다 봐줘. 알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부분집합 한번 볼게. 아까 전에 원소는 한 원소가 집합에 포함할 때 저 2를 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저 집합 포함 표시 저 기호를 썼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잘 봐. 이 지금 아까 전에 예시를 든 얘 있지. 얘는 C라는 집합의 안에 A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애야. 그때는 이렇게 써. A는 C의 원소다라고. 근데 이번에는 D라는 원소가 있는데 D라는 원소는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D라는 집합. 근데 잘 보면 이 1, 2, 3이라는 놈은 아까 전에 그 집합인 A의 원소였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도 C 안에 있고 여기도 A가 D 안에 있는데 얘는 A가 C의 한 원소로 있는 건데 얘는 그 내용이 아니라 A의 모든 원소가 이미 D의 원소인 거지. 그지? 그 말은 그때 A를 D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부등식에서도 입을 벌리는 쪽이 큰 쪽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누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보면 큰 놈한테 입을 벌리는 거야. 원소도 마찬가지고 부분집합도 마찬가지고 큰 놈한테 입을 벌리는 거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때는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 잘 봐. 이게 A라는 원소야. 이게 E라는 원소야. 선생님이 이렇게 써. A는 E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 틀려. 맞는 말이죠. 그치?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부분집합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어? 포함된다,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얘의 모든 원소가 얘의 모든 원소면 그때 부분집합. 그치? 그러니까 지금 A의 모든 원소가 이미 E의 모든 원소죠. 그럼 얘는 부분집합. 반대로 E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 A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E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고 얘기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 되게 감각적으로 세상을 보잖아. 얘랑 비슷하게 생기면 같네 이렇게 보잖아.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면.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집합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요게 뒤에 나오는 명제 있지. 명제에서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가 앞뒤 명제가 같으면 이게 진리야라는 새로운 이론이 될 거 아니야.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 요거를 봐야 돼. 요거를. 둘이 같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얘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예를 들어서 P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이런 놈. Q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이런 놈. R이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이런 놈. 이렇게 보면 얘네 전부 A의 부분집합 맞아. A의 부분집합 맞죠? 그런데 R 같은 경우에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A가 R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두 집합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치? 그러면 진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러 가지 부분집합 중에서 이렇게 같은 애들은 빼고만 하는 거야.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같은 애들, 야 솔직히 이거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 그렇잖아 라고 생각해서 같은 거는 빼고 그 다음에 같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도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인 것들 걔네만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고?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포함은 되는데 부분집합 관계는 있는데 같지 않을 때 그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문제 하나.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에서 맞는 걸 들은 거야. 맞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공집합은 이미 원소가 없잖아. 그러면 공집합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치? 빈 공간은 얘도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집합은 사실상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또 하나 있다. 선생님 이거 하나 써볼게요. 앞에 이 개수 중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얼마야? 0이죠. 이건 얼마일까? 얼마? 2죠. 왜냐면 얘는 공집합을 하나의 원소가 아닌 새로운 집합을 그냥 지금 넣은 거야. 그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은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을까? A라는 놈은. 이거 우리가 순열 조합을 했잖아요. 순열 조합의 개념에서 제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우리가 식을 구해줬어. 뭔 얘기냐면 새로운 부분집합 X라고 할게. X라는 놈의 모든 원소는 이미 A 안에 있는 놈들이라겠지. 왜냐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치?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A의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딴 거 말고 이 안에서만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A의 부분집합 되겠죠. 그럼 봐봐.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 X에다가 뭐를 1을 넣을까 말까. 선택이 몇 가지야? 1을 넣을까 말까 선택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2를 넣을까 말까 선택 또 몇 가지? 2가지. 3을 넣을까 말까 선택이 2가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8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 부분 집합은 G랑 똑같은 거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K라는 집합에 NK가 그래서 NK가 N일 때 원소의 개수가 N개라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이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연습 하나만 해볼까? 525번 집합 x가 x는 9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x가 x는 9의 양의 약수. 진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일단 얘를 그냥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다 써주는 게 편하지. 써줘. 원소 뭐 있어? 1, 3, 9. 자, 그럼 부분집합, 부분집합 일단 다 적어볼게. 제일 작은 것부터 뭐? 1. 1만 있는 저 부분집합. 얘 부분집합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가 하나 있는 애들 다 얘의 부분집합이지. 이번엔 원소가 두 개 있는 애들 골라봐. 뭐 있어? 1, 3. 또 3, 9 있고 또 1, 9 있고 더 있니? 또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1, 3, 9까지 하면 얘의 모든 부분집합을 쓴 거죠. 근데 여기는 뭘 구하라고 그래서 진 부분집합 구하라고 그러니까 얘만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했어. 어렵지 않죠? 뭐 하나 빼먹은 것 같다? 뭔가 빼먹었는데 하나 빼먹었다. 뭘 빼먹었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뭐 공집합도 얘의 부분집합이었잖아. 그치? 뭐 하나 빼먹었네. 실수하기 좋은 단어니까 조심해야겠다. 그치? 요거 한번 해볼까? 529번. 자, A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A라는 놈이 요런 놈이냐? 1, 2, 3, 4, 5 다섯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요런 집합인데 이 A의 부분 집합 중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예요. 부분 집합 중에서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자, 익숙하죠 이거. 아까 순열조합의 논리에 의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선택의 가지수를 가지고 했잖아. 그지? 1, 3은 포함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얘는 지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몇 번? 3번 할 거야. 그러니까 뭐의 몇 제곱? 그렇죠. 2의 세제곱이 바로 1,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반대로 1, 3을 무조건 포함한다 그러면 1, 3을 무조건 포함한다 그래도 그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들어가도 걔는 1, 3을 안에다 넣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 3을 포함하지 않는 것 또는 포함한다 그러면 걔네를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해줘요. 그래서 1,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의 것이다? 8개의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앞뒤로 유형 A문제 이건 쉽잖아. 그치? 쉬운데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면 뒤에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한 5분에서 10분? 얼른 해볼래? 유형 1번에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530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번 뭐라고 써있는가 해? 집합이 아니야. 훌륭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 다음 2번
10에 가까운 수형은 집합이다 아니야. 얘도 집합이 아니면 3번은 작은 수형이 작은 수는 수 있죠. 0.2, 0.2. 얘도 작다는 것은 기준이 없죠.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런 건 되지, 그지? 얘는 그게 아니잖아. 사계절의 모임은 사계절의 모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뭐 들어갈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맞겠네. 5번은 뭐라고 됐어요?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 뭐 어떻게 알아? 개인마다 다르다, 그지? 그래서 이건 집합이 아니라는 거. 533번 볼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533번 A IJ가 마이너스 A JI와 같은, 참고로 I와 J는 전부 1, 2야.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이네. 요 놈이 바로 집합 A라는 놈인데 집합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래서 기억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예를 들어 A11은 마이너스 A11, 그치? 지금 여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다 적어보면 A11은 마이너스 A11, A12는 마이너스 A21, 맞죠? 그 다음에 A21은 마이너스 A1, 위나 아래에서 같은 말이지. 마지막으로 A2는 마이너스 A.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거. 기억 충족시킨 기억 A11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A11과 같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지금 원래 똑같으니까. A2는 마이너스 A 맞잖아. 0 그대로 들어오네. 그렇지? 그 다음에 숫자가 맞지? A1은 A21 마이너스 A2 숫자는 같은데 부호만 바뀌어야 돼. A1, 2가 여기죠? A2, 2가 여기죠? 그럼 이거 조건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안 만족해? 응? 조건 만족해 안 만족해? 자, 여기 있는 요 놈이랑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고. 부호가. 그러니까 얘는 만족해 안 만족해? A1이랑 A21이랑 숫자 같아? 숫자 안 같아? A1가 이거고 A2가 여기잖아. 숫자 같아 안 같아? 같잖아. 부호 달라 안 달라? 부호 안 다르잖아. 여기는 부호가 다르다고 나왔잖아. 여기 부호가 뒤집혀야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이어야 될 거네. 그래야 조건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얘는 조건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 안 한다는 거. 자, 니은 어려운 문제라는 게 고민을 해. 니은 니은 집합 A의 원소 맞아 아니야? 요 부분도 요거 집합 A의 원소 맞아. A11 자기 자신과 부호가 다르대. 0일 땐 그게 되잖아. 지금처럼 1일 때는 그게 안 돼. 안 되네. 그러니까 니은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 행렬 그거 좀 지나도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디귿 디귿은 해당 조건 만족해 안 만족해? 문제는 바로 533분. 후딱하고 다 먹으려고 했는데 오래 걸리네. 533번. 예를 들어서 A11과 마이너스 A11이 같다. 저 1행 1년에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똑같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1행 2년에 있는 거 여기 봐. 여기다 1, 2 넣으면 여기 2, 1 넣으라는 거잖아. 그치? 1행 2년에 있는 것과 2행 1년에 있는 것은 부호가 다르다. 숫자는 부호는 다르다. 지금 맞지? 모르겠어? 맞아? 맞죠? 이게 1행 2년이잖아. 이게 2행 1년이고, 여기 숫자 똑같은 부호 다르잖아요. 여기대로. 그죠? 디귿이 돼서
A의 원소라는 거. 자, 534번 봅시다. 요것도 생각보다 중요해. 기초적인 내용인데 A가 N제곱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1, 2, 3, 5, 1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쓸래? 그냥 적어봐. A는 하고 X가 뭐라고 써야 돼? 3의 약수? 15인데? 아, 그렇죠. 15의 약수. X는 15의 약수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약수가 개념도 있기 때문에 15의 양의 약수라고. 그래서 다음 몇 번? 6번? 그러네. 3번에 3번. 어렵지 않죠? 사실상 얘는 집합 문제를 거죽을 뒤집어 쓴 그냥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복습이야. 그치? 유형 2번은 세 문제밖에 안 해서 바로 넘어갈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거 너무 쉬운데? 얼른 넘어갑시다. 이거 537번. 그냥 골라줘. 1번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 무한집합이죠. 1번은 그냥 무조건 무한집합이죠. 점점점 써있는데 점점점 써있는데 무한집합이지. 2번 x와 x는 3n-2 n은 제한수. 유한집합이니까 무한집합. 왜냐면 n이라는 놈한테 n이 자연수가 그러는데 자연수도 끝없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렇게 넣어가면 얘도 무한이겠죠. 여기다 전부 무한. 3번 x가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죠. 가장 작은 자연수 뭔데?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쓰면 1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4번 x와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 1보다 작은 유리수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은 유리수.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하면 얼마야? 그럼 1보다 작은 거 맞죠? 3분의 1 같은 거요 제곱하면 그럼 1보다 작은 거 맞아? 맞지? 마이너스 4분의 1은 제곱하면 그러면 이거 유한이니까 무한이니까 무한이죠. 그렇지? 분모를 계속 키워가면서 계속 줬다 보면 계속 나올 테니까. 5번 a 플러스 b인데 a라는 놈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고 b라는 놈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5번은 무한. 무한이죠. 왜냐면 a와 b의 조건이 안 나와 있죠. 아까처럼 a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나가도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a와 b의 개수가 사실상 무한이기 때문에 여기도 a 플러스 b의 값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40번 봅시다. 540번 540번 S라는 집합이 있는데 S라는 놈이 어떤 집합이냐? S라는 놈이 이런 집합이에요. X가 X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3A가 요게 2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요게 무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래. 얘가 무한집합이야. 자, 이 S라는 집합의 원소는 X야. 그지? 그런데 얘가 무한집합이 된다는 건 X가 무한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 식을 가지고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무한하다는 얘기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거 식 구할 때 X에 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X에 관해서 정리해볼게. 어떻게 정리해? 얘를 넘겨. 그랬더니 4X 마이너스 2bx는 얘를 반대로 넘겨. 그랬더니 15 마이너스 3a가 됐어. 그러면 얘는 x로 묶었더니 4 마이너스 2b의 x가 되고 여기는 그냥 15 마이너스 3a야. 어떻게 하면 x가 무한할 수 있을까? 1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하면 x가 무한할 수 있을까?
우리가 1 기억나? 그렇죠. 0x는 0분일 때 무한했었지.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중2 때 항등식 배울 때 이거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따라서 b는 2, a는 5가 된다면 이 식에서 x 값이 무한계에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 집합이 무한집합이 될 것이죠. 그죠?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65 하니까 29.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집합 문제인데 집합 문제 같지가 않지. 그치? 겉껍데기 스킨만 집합으로 씌워놓고 사실상 우리 예전에 다 항등식 하는 것이 그 문제야. 그치? 수론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겠어? 너 고3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와. 미적분인데 형태만 집합인 거야. 확률인데 형태만 집합인 거야. 이런 게 많겠지. 아까 전에 확률 우리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 순열 조합 가지고 썼던 거 생각해보면. 그치? 그래서 집합은 얘는 기초 문법 같은 거야. 이 자체로 어렵진 않아, 이 단원이. 근데 뒤에 명제부터 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엄청 철저하게 해놔야 돼. 얘는 하나 맞추면 좋아할 만한 단원이 아니야. 반대로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단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해놔야 돼. 이해 안 되는 데서 바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봅시다. 541번.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A라는 놈이 어떤 집합이냐? A라는 놈이 X가 X는 2n-1 어서 많이 본 형태인데 그런데 N은 5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100보다 작은 11의 양을 했어. 100보다 작다. 11의 양을 했어. 마지막 C. C는 어때? X가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얘네를 하나씩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이거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자연수 n을 넣었는데 n은 5보다 작거나 맞죠? 그럼 n은 일단 뭐뭐밖에 없어. 그렇죠. 1, 2, 3, 4, 5 거기다 이걸 넣어가지고 2n-1면 이거 홀수잖아. 홀수. 그죠? 그럼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해볼래? n에다가 1, 2, 3, 4, 5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한번 볼까? 11의 양의 개수인데 그 중에서 100보다 작다. 이건 너무 쉽다. 그 다음에 11, 22, 어디까지? 29까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b구나.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라고 하면 nb는 일단 몇 개고? 9개, 9. 그 다음에는 0개겠죠? 더하기 0.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해서 답은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문제.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상문제인 545번이 있어. 이거는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는데 545번 뭔 내용이야? 자연수 m에 대해요. 집합 AM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집합하자는 거야. X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A16 이라면 루트 16 그게 얼마지? 4잖아. 4 이하의 자연수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원소가 뭐뭐뭐 있겠어? 1, 2, 3, 4. 그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A27이라면 A27이라면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는 루트 27이면 대충 뭐와 뭐 사이니? 아닐걸? 루트 25가 얼마야? 5니까. 그러면은 A27 원소가 뭐뭐뭐겠어? 일단 루트 25는 해당될 거 아니야. 5, 그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A27의 원소 뭐뭐뭐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자, 27을 여기다 넣으라고 n 자리에 유출하는 거잖아, 그지? 루트 27이면 5보다 살짝 클 거냐, 6보다 작고 루트 36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2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하면 뭐뭐 있어? 그 다음 4는 루트 27보다 커 작아? 4는? 어? 4는 루트 안에 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루트 얼마야? 루트 16이랑 루트 27이랑 누가 더 커? 루트 27이 더 커지니까 루트 16, 즉 4는 얘보다 작아 커. 그러니까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4는 얘의 원소가 아니다. 그 다음 또 그래서 얘는 원소가 1, 2, 3, 4, 5, 5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였죠. N A의 K라는 놈이 NA16 더하기 NA17인데 아까 전에 NA16 A16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고? 4개고 그 다음에 A 뭐였어? A27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까? 5개니까 그 원소의 개수가 9개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했겠어? 당연히 루트 8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가 9개겠죠? 그죠? 반면에 얘는 9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 넣어. 루트 100의 제곱. 그래서 m에다가 100을 넣으면 그때는 루트 10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야? 10개. 그럼 얘는 안 되네. 그치? 얘는 안 되네.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야? 루트 99까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K에 해당하는 거는 81부터 99까지의 자연수 전부네. 그죠? 그러니까 총 몇 개? 8 아닐걸요? 자, 이런 거 숫자 쓸 때는 99에서 81을 빼면 안 돼. 그럼 81 자신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잖아. 얘 앞에 걸 빼줘야죠. 99 빼기 80을 해줘. 그래서 몇 개? 여기에 해당하는 K의 개수 19개로 들어가야지. 몇 번이니? 19개. 4번. 자, 일단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거 쫙 풀고, 그 다음에 얘 풀고 하면 그래도 목표했던 진도는 다 나가겠네. 대신 집에 가서 이거 좀 많이 풀어야겠다. 유형 5번에는 대표 문제 546번
봅시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546번. 어떤 애야? A라는 놈이 이런 놈인데 마이너스 1, 0, 2 이런 놈인데 X라는 새로운 집합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두 숫자의 곱이야. A와 B의 곱이야. 근데 A랑 B는 다 어떤 놈이냐면 A라는 놈의 원소라고. 이건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원소 나왔다고 해볼까? 자, A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야. B가 6이야. 그럼 그때 A, B는 얼마니까? 얼마?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일 때 그럼 A, B는 얼마? 마이너스 2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를 다 구하라는 거야. 하나씩 해볼까? 지금 이렇게 두 개 했잖아, 그지? 두 개 골라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뭐 있어 또? 원소 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네들 해봤자 0이죠? 중복된 건 쓰지 않으니까 모든 원소를 구해라. X라는 새로운 집합을 구해라. 저렇게 원소인데, 그렇지? 모든 원소의 합인데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라고 적어줘?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잘못했다. 미안, 이거 아니야. 자, 여기서 오류가 있어. A와 B는 무조건 다른 놈일까? 그죠? A와 B가 0과 2와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무조건 다르다는 보장이 있어. A도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여도 상관없잖아. 둘 다 A의 원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수가 좋다 이제 또 그렇지?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로 묶는 건 다 해봤죠. 그랬더니 요만큼 나왔죠. 자기 자신하고 곱한 것도 해줘야겠다. 뭐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더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모든 원수의 합을 다시 한번 이거는 뭐라고 적어줘야겠어?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렇지? 자, 상분자 한번 봅시다. 549번. 세 자연수가 있습니다. 549번 먼저 보면 A, B, C가 전부 자연수인데 이 세 자연수가 순서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C가 제일 크다고 되어 있어. 이 A, B, C를 원수로 하는 세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A라는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집합 B를 새로 만든 거야. 근데 걔의 집합의 원소는 x 더하기 y라는 건데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을 만들어봐라 얘기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쓸 수 있을까? 처음에 뭐부터 하면 돼? x와 y가 서로 다를 때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 원소 뭐 쓸래? 아니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라고. 근데 x, y가 서로 다른 놈일 때 이 중에서 셋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 x나 y를. 다른 놈일 때 첫째 a 플러스 b가 있죠. 첫 번째 원소 a 플러스 b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b 플러스 c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x, y가 서로 같은 놈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 원소로. 그치? 그럼 어떤 놈이 있겠어? 응? 여기도 A, 여기도 A 가져왔어. 그럼 그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2A. 2B, 2C. 그러니까 이 B라는 놈을 취할 수 있는 원소라는 이게 다야. 그런데 이 원소들을 싹 합쳐보면 어떻게 돼? 이 원소들 전부 합쳤더니 A가 A가 하나, 둘, 네 개죠. B도 네 개죠. C도 네 개죠. 얘는 4.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전부 합친 게 얼마래? 40이래요. 그치? 40.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10이더라.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와 B와 C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집합 A의 개수가 되겠네. 그게 바로. 맞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너 해설지 보면 아마 일일이 세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 순열조합 배웠잖아. 그치? 순열조합 배웠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 순열조합 배웠으니까 잠깐만 서로 달라야 되잖아. 이거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순서상은. 예를 들어서 C가 제일 크죠. 근데 C에 10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서로 다른 자연수, 셋 다 서로 다른 자연수인데 9는 돼, 안 돼? 9도 안 되죠. 그럼 어느 하나가 0 돼야 되니까 8은 되나? 근데 8 넣으면 얘네 둘 다 자연수라고 했을 때 여기 1, 여기 1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C는 7이 최대네, 그치? 그럼 C가 7일 때에 순서상 보여주면 되죠? C가 7이면 A 더하기 B는 3이 되니까 A, B가 각각 뭐가 되겠어? 1하고 200이 그치? 1, 2, 7이 5밖에 없네. C가 7일 때는. C가 6일 때는 그러면 A 더하기 B는 3이니까 뭐? 1, 3밖에 없지. 1, 3 또 있나? 2, 2는 안 될 거야. 그치? 1, 3 그럼 C가 5일 때 1, 4 되고 또 2, 3 되고 그 다음에 C가 4일 때는 그럼 A 더하기 B는 6이겠네. 그치? 2, 3 아니지 않아? 더 했는데 6 돼야 되는데 2, 4거나 3, 3이거나 그치? 1, 5거나 그랬는데 그러면 B가 제일 커져버리지? 그럼 이건 안 되겠다. 그치? C가 4일 때는 못 가는 거야. 따라서 순서상이 몇 개 나왔으니까 4개 나왔으니까 집합 A의 개수 NA도 얼마라고? 4라고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형 5번, 6번, 7번 전부 세 문제씩 있으니까 대표 문제만 얼른 해봅시다. 자, 550번 550번 보니까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A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가 A 그리고 여기 B, C 이랬을 때 다음 중 오는 것은 일단 요거 하나 물어볼게. 아야 NA가 얼마게? 2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두 개죠. 요거 하나가 집합이면서 동시에 A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죠? 부분 집합 같은 게 아니라 A의 원소야. 자 그럼 첫 번째 1번 A는 잠깐만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있네. 자 1번 맞아 틀려? 오 이게 아니죠? 그치? 요렇게 썼으면 맞았지. 그치? 근데 얘는 A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다란 말이니까 틀렸어. 자 2번 그럼 요건 맞나? B도 틀렸죠? 얘는 분리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A의 원소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치? 이게 통째로 A의 원소인 거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그치? 왜 그러냐면 잠깐만 집합과 집합 사이인데 부분 집합 아니에요? 얘는 아무리 집합이라도 원소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치? 일단 얘가 못하는 거 나머지 넣어봅시다. 4번이 4번 4번도 말이 안 되지. 요런 애는 지금 이 안에 원소가 없잖아. 그치? 이것도 틀렸고 5번이 써있어 A, B, C 얘도 전혀 다른 얘기죠. 얘는 A와 B와 C가 A의 원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치? A, B, C라는 원소를 가진 하나의 새로운 집합이 A의 원소다라고 쓰는 건데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대표 문제 또 하나 553번 봅시다. 553번. 553번 뭐라고 써있냐면 세 집합 x, y, z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함 관계를 다르게 나타낸 것을 여기서 써있네. 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요. y라는 놈은 x와 x가 정수래. 근데 x가 여기 쓸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래. Z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Z라는 놈은 자, 요런 표현도 중요해요. 뭐 어려운 게 나왔네. 그래서 x와 x는 요 얘기 하잖아, 그지? 근데 있잖아, y라는 놈의 원소는 본질적으로 x야, 그지? 근데 z라는 놈의 원소는 x일까, x 절대값일까? x 절대값이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들어가는 놈, 뒤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하기 전에 뭐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플러스 3분의 1도 있고 엄청나게 많지, 그지? 얘는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보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많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라는 놈은 그때 X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집합 X에서 가져올 건데 걔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써도 되겠다. 원소 뭐뭐 있니? 얘를 가져와다가 그대로 절대값을 넣으면 되잖아. 또? 1밖에 없어? 뭐뭐? 1하고 0이죠. Z라는 것은 0하고 1이 있다. 이렇게 해보자면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런에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거. 잠깐만. 이래서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 잘못했는데 여기 아까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설명했지. 근데 여기 x가 무슨 수래?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죠?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얘는 마이너스 0이 y는 0, z는 0, 1이니까 원소들이. 그러면 부분집합으로 따졌을 때 뭐가 제일 작은 거야? y. 그 다음 y가 z의 부분집합이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렇지. 0도 있죠. y의 5분 원소가 z의 원소. x가 제일 큰 거죠. 몇 번? 4번이다. 넘어갔어. 유형 8번 봅시다. 유형 8번의 대표 문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성립한대요. 이거니까 556번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그 성립이 됐네요. A라는 건 어떤 놈이냐면 X가 0보다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B라는 놈은 X가 A라는 놈이 X 2X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무지 많이 풀었던 문제야.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A라는 놈을 0에서부터 3까지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B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놈의 범위가 얘보다는 넓어야겠어, 작아야겠어. 넓어야겠네, 그치? 그러면 A가 0일 때는 괜찮아, 안 괜찮아? A가 0이어도 괜찮죠? 어차피 둘 다 0보다 크다 이러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A는 0과 같거나 0보다 더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면 돼. A가 0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저 A에 들어간 집합 A에 들어간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2x 플러스 2가 잠깐만 2x 플러스 2 맞지? 이 A 플러스 9나 엄청 이상하더라.
2a 플러스 9가 예를 들어 3과 일치하면 이 조건 충족해 안 충족해? 2a 플러스 9가 3과 일치 여기야. 2a 플러스 9야 이게. 그렇다면 이 조건 충족해 안 충족해? 안 충족하죠. 왜? 여기는 는이 있잖아. 여기는 는이 있어. 없잖아. 얘랑 숫자가 같아지면 얘가 범위가 더 작은 거야. 그죠? 왜냐면 얘는 3보다 작다 해보면 얘는 3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3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 안에 B의 원소가 아닌 애가 들어가 버리니까 포함관계가 성이 많아지고 분문치가 성이 많아지. 그러니까 2a 플러스 9라는 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안 되지. 무조건 3보다 커야죠. 2a 플러스 9가. 그래야만 3을 포함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2a 플러스 9는 3보다 클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었어. A라는 놈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정수, A의 개수 뭐뭐야 그러면? 따라서 몇 개? 몇 개? 3개죠. 마이너스 0까지 3개. 자, 그 다음에 몇 개? 559번 문제 559번 여기다 이게 559번. 자, 두 집합이 있어요. 하나는 A, 하나는 B라는 집합인데 A는 어떻게 생겼냐? 4와 A-1 B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얘는 1, 2-A, B 플러스.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되면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내. 잠깐만, 그 전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내면 최대값을 M이다 이렇게. 이 최대값과 최소값. 그랬을 때 M-M은 이렇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치?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어야 되죠, 그치? 반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치? 그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돼. 그러면 A의 원소 중에 4가 있잖아. 이거 4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얘가 4든지 둘 중 하나는 뭐죠, 그치? 첫 번째, 2-A가 4라면 A는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면 요 집합 A의 원소 하나는 얘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치?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아까 이게 4래며 어디 갔어? 이게 4대 때문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돼야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B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무조건 마이너스 9여야만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치? 이게 첫 번째 경우였어. 두 번째, 아까 얘를 4라고 지정한 거잖아. 얘가 4일 수도 있죠? B 플러스 6이 4일 경우.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B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자, 그럼 봐봐. 요게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 꼭 그러란 법은 없어, 그지? 얘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얘랑 같은 경우도 있겠지? 어쨌든, 잠깐만. 맞네. 요게 4인 경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A 집합 A의 나머지 원소 중 하나의 A-1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죠? 맞아, 안 맞아? A-1이 4일 수도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럼 결국 A-1이 모일 수밖에 없다. 자, 하나 남는 2-1
A일 수밖에 없네. 그치? 아니면 A-1이 뭐여도 돼? 1이어도 되겠다. 그치? A-1이거나 A-2-A면 되겠다. 첫 번째 A-1이 1인 경우 A는 2가 되고 얘는 2 빼기 2니까 0 되니까 0, 1, 4 이러니까 A가 B에 부분집합 맞네. 그치?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A-1이 B-A인 경우를 구할 수 있겠죠? A-1 B가 마이너스 2일 때 A-1이 B-A일 수 있다는 거 넘어갔더니 A는 1 나오네. 그죠? 그래서 순서상이 지금 어떻게 돼? A, B의 순서상이 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든가 또는 어디 갔어? 2, 마이너스 2든가 그죠? 2, 마이너스 2든가 또는 1, 마이너스 2든가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이다. A가 이거 뭐? 이거 왜 1이냐고? 그러네. 너무 2분의 3이구나. 2분의 3 맞아? 2분의 3.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 마이너스 2라는 순서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어? 최대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이게 최대값이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0. 0이 아니지. 0 맞구나.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1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바로 나와 11 여기까지 문제 하나 쫙 풀어볼래? 일단 칠판에 있는 거. 칠판 문제 다 풀면